안녕 얘들아. 오늘 아침은 유난히 춥네. 벌써 겨울이다.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렴. 자, 아무리 추워도 잠 좀 깨게 기지개 한번 쭉 켜고 수업 시작할까? 그럼 반장 인사부터 하자. 차렷, 경례. 그래, 안녕. 출석부터 불러볼까? 김민정, 박현석, 이동우, 모두 다 왔니?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 얘들아, 교과서 184페이지를 펴보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지. 자, 여기서 딱 처음 이 그림을 보자마자 보인 게 흰 새니 검은 새니? 이 그림이 흰 새가 날아가는 그림으로 보였던 사람 손 들어볼래? 음, 자, 내리고. 그럼 이번에는 검은 새로 보였던 사람은? 음, 이 새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흰색으로 보였던 사람도 있구나.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가져온 이 사진을 한번 볼까? 이 원피스는 전에 인터넷에서 색상 논란이 있었던 원피스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파란색 배경에 검은색 줄무늬로 보이기도 하고 흰색 배경에 금색 줄무늬로 보이기도 한단다. 아까 새 그림이나 이 원피스 사진이나 똑같은 사진을 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니?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가져와 봤어. 그럼 오늘 수업에선 이 점을 명심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자, 그러면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 실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뉴스나 신문 사설을 읽고 이러한 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한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른다. 오늘은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과 비판적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과서를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볼 거야. 보통 우리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뉴스나 신문 기사도 기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긴 어려워. 또 몇몇 질이 낮은 기사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로 쓴다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일도 많지. 또 요즘에는 SNS나 메신저와 같은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가짜뉴스가 많이 돌고 있어. 혹시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니? 그럼 동우가 짧게 얘기해 줄래? 동우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래. 그치, 다들 한 번씩 가짜뉴스 받아본 적 있지?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잖아. 정말이지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넘치는 시대야. 그런데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겠지. 그런 정보를 불분명하게 수용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화면을 한번 볼까? 이건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돌던 가짜 뉴스들이야. 눈만 마주쳐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확진자가 이송됐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누구 확진자가 어디서 탈출해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 많았잖아. 선생님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 코로나에 걸리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낫는다고 막 그런 게 도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혼란스럽고 방역에도 문제가 되겠지? 이런 가짜 뉴스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야지 수익이 들어오니까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거야. 막 제목도 자극적으로 뽑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도 그냥 퍼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자료만 찾아보니까 정보가 편향되는 필터 버블 현상도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건 3번. 진짜 뉴스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는 점이지. 이런 코로나 가짜 뉴스를 보듯이 만약에 막 따뜻한 물을 마시면 괜찮다, 낫는다, 막 이런 게 돌아. 근데 선생님이 믿었어. 그러면은 선생님 따뜻한 물 마시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난 따뜻한 물 마셨으니까 이제 무적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은 막 다 전염병이 퍼지고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비판적으로 글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래? 우리가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자, 우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야겠지? 또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 자료를 작성한 생산자가 누구인지, 생산자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도 점검을 해봐야 하고, 매체 자료의 내용은 누구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가도 확인을 해봐야 해.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볼까? 우선 학습 활동 자료 1번을 보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는데 기사 제목이 다 제각각이네. 이 제목만 보고도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가 대충 보이지. 인공지능 주치 시대 온다. 인공지능 아래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가정. 막 이런 거는 긍정적인 거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인공지능 범죄 저지른다면 처벌할 수 있나? 인공지능 일자리 위협 등 난제 산적 이런 거는 딱 봐도 부정적이야.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뿐인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어.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만약 우리가 한쪽 입장에만 치우친 정보만을 수용하게 되면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게 되겠지. 또 잘못된 정보가 있어도 비교할 반대 의견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용을 해야 해. 그럼 학습활동 2번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기사가 2개 있어.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 테니 눈으로 읽어보고 각 기사의 관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다들 잘 작성을 했니? 같은 주제에 대해 쓴 기사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 그럼 가와 나는 게임에 대해 각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볼 사람? 그래. 민주가 이번엔 발표를 해볼까? 가는 게임 중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고 나는 부정적인 의견이지? 그러면 각 기사문은 근거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민주가 잘 대답해 주었구나. 가는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었고 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좀 더 객관적이었다 그거지? 이렇게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는 주관적이고 한쪽 입장에 치우친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매체를 생산한 사람이 전문가인지 매체 자료의 내용이 믿을 만한지 꼼꼼히 따져가며 읽어야 해. 이번에는 활동지에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야. 그 전에 이쪽 줄은 미영조, 이쪽 조는 다솜조로 하자. 자, 다들 활동지 잘 받았지? 이번엔 거기 나와 있는 상황을 읽고 학급 기자가 돼서 글을 써보는 거야. 미영조는 미영이 입장만 듣고 다솜조는 다솜이 입장만 듣고 기사를 작성하는 거지. 대신 기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써야 해. 그럼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조별로 짧게 기사를 작성해 보렴. 자, 다들 잘 작성했지? 그럼 미영조부터 기사문을 읽어줄래? 잘 써주었네, 박수. 그럼 이번은 다솜조의 기사문을 들어보자. 다솜조에도 박수. 두 기사문을 다 들어보니 어떤 것 같니? 그래. 몰랐던 사실도 있고 서로의 입장에만 치우쳐진 것도 같지? 분명히 객관적으로 썼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한쪽 입장만 듣고 글을 쓰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용할 때에도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자료가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단 거야. 그럼 오늘 수업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 그리고 왜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의견을 왜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해서 가짜 뉴스나 그런 거에 속지 않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길러보자. 그럼 다음 수업 때는
대중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대중문화의 특성과 영향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대중매체에 대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대중매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공부해 오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줄게. 대중매체의 종류 3가지와 각각의 매체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해 오기.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보자. 오늘 수업 들어줘서 고마웠고 얘들 안녕.